해가림 시설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여기 공간이 있는데 공간은 서로 겹쳐가지고 덮여 있습니다. 공간 덮여 있어요. 제가 위에서 이제 보시는 거 판단하려고요. 그냥 해버릴까요? 그냥 다 겹쳐 있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봤을 때 겹쳐 있기 때문에 위에서 바로 해버릴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뭐가 바꿔졌냐면요. 이 지주목이 박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여기가 있고 이 고랑이 있습니다. 고랑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는 뭘 찾냐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얘하고 플러스 시키고 2를 곱하면 하나의 한 칸의 면적 나오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칸이 몇 칸 정도, 면적을 잘 모르니까 이제 몇 칸 정도 피해 입었는가 조사를 해요. 몇 칸 정도 피해를 입었는가. 이해되셨어요? 전수조사할 때는 전체 칸수 조사하고 전체 칸수를 다 조사하는데 만약에 전체 칸수가 하도 많아갖고 다 조사 못하겠다. 그러면 뭐 하시면 될까요? 전체 면적이 얼마인가? 만약에 2000제곱미터다 나왔어요. 그럼 이 칸이 4제곱미터의 하나 칸이 그러면 나누기 얼마? 4를 하면 500칸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 다 해보니까 우리가 500칸이 나왔어요. 500칸이. 한 칸당 얼마예요? 곱하기 4를 하시면 얼마가 나와요? 2000제곱미터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 그래서 경진의 경작 칸수를 세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못 센다 그러면 칸수를 직접 세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작 면적을 이용한 칸수 조사다. 경작 면적은 경작 면적 나누기 칸 넓이도 가능하다. 보이시죠? 자, 그냥 밑에 보시면 일단 이렇게 하려면 칸 넓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칸 넓이를. 칸 넓이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폭, 여기가 랑, 폭, 여기가 목, 간격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둘이 더해야 되겠죠? 더하고 둘이 곱하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지주목 간격, 두둑폭 및 고랑폭을 조사하여 칸넓이를 구한다. 그래서 칸넓이는 지주목 간격 곱하기 두둑폭 플러스 고랑폭이다. 자, 그 다음에 바로 4번에 보시면 자, 전수조사로 하는 겁니다. 전수조사. 그래서 전수조사는 이번에 전부 다 수학하는 거잖아, 지금이.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칸수 조사한다. 그래서 근번 수학 칸수, 미수학 칸수, 기수학 칸수를 확인한다. 그래서 실수학량 확인한다. 수학한 인산 무게를 확인한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 무게가 나오겠죠. 전체 무게가. 약간 이해되셨어요? 전체 무게가. 그럼 전체 무게를 제가 여기 있는 그대로 갖다 쓸게요. 1000제곱미터입니다. 전수사는 그 전체 수학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수학한 게 250kg이에요. 250 나누기 1000을 하시면 얼마 나와요? 0.25kg 나오죠. 얘를 우리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은 평년 수학량에서 얘를 빼버리면 끝나요. 얘를 그냥 빼버리면 끝나거든요. 수학량 250을 그냥 빼버리면 끝나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 인삼에서는 기준 수학량이 있습니다. 기준 수학량. 정해놓은 게 있어요. 킬로그램당 몇 년생은 몇 킬로그램 나온다. 여기서 이제 기준 수학량에서 0.25를 빼버리면 뭐만 이제 수학이 감소된 부분이 나와요. 이게 그 수학량에 나옵니다. 수학이 감소된 부분이 나와요. 그거 찾으려 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표본 조사합니다. 표본 조사는 칸수 조사하는데 괄호 한번 쳐보세요. 정상 칸수 및 피해 칸수 조사다. 정상 칸수하고 피해 칸수다. 자, 동그라미 2번에 표본 칸을 선정한다 했는데 뭐에 따라 선정하냐면 피해 칸수에 따라 괄호 한번 쳐보세요. 피해 칸수에 따라.
자, 인삼 수확,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인삼 수확 무게 및 무게 측정한다. 보이시나요? 자, 칠판 잠깐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한번 해볼게요. 칸 넓이가 4제곱미터예요. 두 번째 표본, 조사할 때 표본 칸수가 5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 표본 칸에서 수확한 수확 무게가 5kg이다 나왔다. 5kg. 5kg 나왔다. 그러면 자, 네 번째 우리 수확량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봤어요. 수확량. 이 수확량은 농지 전체가 아니에요. 그냥 제곱미터당 수확량이에요. 자, 그러면 이해하시면 얼마? 20제곱미터. 그러면 5 나누기 20만 하시면 되죠. 얼마 나와? 0.25가 나오는 거죠. 아까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3번에 보시면 인삼 해가림 시설 손해조사다 되어 있습니다. 가번의 적용 품목은 해가림 시설이다. 나번의 뭐 조사 대상, 다번의 조사 시기 있고요. 그래서 라번에 뭐 보시면 손해조사 방법으로 해서 보상하는 제여부 심사한다. 자, 괄호 2번부터 보세요. 괄호 2번 전체 칸수 및 칸넓이 조사다. 그래서 가번의 전체 칸수 조사는 똑같습니다. 농지 내 전체 경작 칸수를 센다. 단 칸수를 직접 세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작 면적을 이용한 칸수 조사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칸 넓이는 지주목 간격, 두둑폭, 고랑폭.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밑에 자 괄호 3번 조심하세요. 피해 칸수 조사입니다. 피해 칸수 조사. 자, 피해 칸수 조사는 피해 칸에 대해서 전체 파손, 부분 파손, 그다음에 부분 파손 20%형, 40%, 60%, 80% 돼 있죠. 그렇게 해서 나누어 각 칸수로 조사한다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게요. 첫 번째, 제곱미터당 시설비를 제가 10,000원 할게요. 10,000원, 10,000원, 10,000원. 두 번째, 전파가 있고요. 전파는 전체 파손이겠죠. 20%형 파손, 60%형 파손, 80%형 파손, 100%형 있어요, 없어요? 왜요? 왜 전파가 100%니까. 아, 40 빠졌어요? 왜 그러지? 40%형 파손. 완벽하지가 꼭 안 해요. 꼭 허점이 있어요. 제가 60%형 파손, 80%형 파손이 있습니다. 그럼 전파를 제가 얘가 20칸, 여기를 30칸, 여기를 50칸, 여기를 10칸, 여기를 50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칸으로. 칸입니다. 칸. 자, 세 번째 한번 세 번째. 자, 칸 넓이를 제가 저기 칸 넓이. 칸 넓이는 5제곱미터라고 할게요. 5제곱미터. 이렇게 나왔을 때 네 번째. 자, 피해액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피해액. 우리는 지금 제곱미터당 시설비가 10,000원이니까 제곱미터로 우리 고쳐야 되겠죠. 전부 다. 자, 그러면 예를 갖다 한번 해보시죠. 예를 보고 하시면. 자, 일단은 전파니까 20 곱하기 0.1 하시면 돼요. 플러스 30 곱하기 0.2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0 곱하기 0.4 하시면 되고. 맞죠? 그 다음에 10. 아, 1이죠? 왜 그러죠, 제가? 10 곱하기 얼마예요? 0.6 플러스 50 곱하기 0.8 하시면 되죠. 몇 칸 나오시나, 이거? 20개, 6개, 26, 36, 42, 82네요, 82. 82칸이죠. 82칸 나옵니다. 맞죠? 82칸. 이 손해 정도 비율 구하는 거 아니에요. 손해 정도 비율. 몇 칸? 피해 칸이 몇 칸? 그러면 피해 칸만 보시죠. 피해 칸. 피해 칸은 몇 칸이에요? 82칸 나옵니다. 약간 되셨죠? 그러면 여기 칸 넓이가 얼마라고요? 5제곱미터. 그러면 피해
피해 넓이는 82 곱하기 얼마? 5. 5, 8에 40, 5, 20, 410 제곱미터가 나오시네. 아까 되셨어요? 그러면 410 했다 여기서 410 곱하기 얼마? 만원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10만 원 나오시네. 410만 원이 나오시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한 칸 넘기시면 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 돼요. 거기 이제 괄호 4번에 손해액 산정 보이시죠? 예, 손해액 산정.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어떤 이상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좀 복잡하고 좀 보시면 도대체 뭔 말인가 막 헷갈리시고 막 그러시는데 그 내용은 지금은 제가 이제 프린트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칠판에다만 설명해 드리고 나중에 저랑 프린트물로 한번 쭉 보시게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4번의 손해액 산정을 보시면 단위 면적당 시설 가액표 파손 판수 및 파손 정도 등을 참고하여 실제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을 기평가한 제조달가액으로 산출한 피해를 산정한다. 나와 있죠. 방금 아까 제곱미터당 시설비 곱하기 피해 면적 있었죠. 그게 제조달가액 산정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410만 원 나온 게 요 가번까지입니다. 나번 보시면 산출된 피해액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다만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는 감가를 적용하지 않고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초과하면서 감가 후 피해액이 보험가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산출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보시면 조건 한번 달아보시게요. 첫 번째 조건은 보험 가액이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1천만 원. 두 번째 피해액을 바로 저렇게 피해액 바로 해드릴게요. 피해액은 두 번째 감가 상각률은 제가 그냥 바로 30% 그냥 적어드릴게요. 인사하면 30%안 나와요. 그냥 예를 들어서 30% 한 겁니다. 자, 이 두 개만 놓고 딱 보시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겁니다. 조건 피해액이 액이 800만 원 한번 해볼게요. 800만 원. 800만 원 해볼게요. 그랬을 때 손해액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손해액은 얼마냐? 800만 원. 이 피해액은 지금 제곱미터당 시설비에다가 피해 면적까지 곱한 금액이 지금 800만 원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뭔 말이에요? 제조달가액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럼 피해액이 있을 때 손해액은 얼마냐 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실 때 거 인사 문제 나온다. 한 번, 두 번 정도 나왔는데 인사 문제 이게 헷갈리면서 나왔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보험가액의 20%부터 구하세요. 보험 가액의 20%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만 원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생각하세요. 이제 얘가 얘보다 크죠? 그러면 감가상각합니다. 그럼 손해액은 800만 원 곱하기 1-0.3 하시면 됩니다. 여기 되셨을까요? 여기까지만 하실게요. 두 번째 보시면 피해액이 150만 원이 나왔어요. 15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문제 받아보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라고? 보험가 20% 찾으라고. 그럼 보험 다시 적을게요. 가액의 20%는 얼마나고요? 200만 원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작죠? 그러니까. 그러면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손해액은 얼마냐면 150만 원입니다. 세 번째, 피해액이
피해액이. 잠깐만요. 계산을 좀 해보시게요. 피해액이 210만 원이다. 나왔어. 210만 원. 220만 원 할까요? 220만 원. 그럼 첫 번째 제일 먼저 하실 게 뭐라고요? 보험 가액의 20%가 얼마냐 물어보니까 얼마예요? 200만 원. 그럼 크죠, 얘가. 감가상각 해야 돼요. 두 번째 감가상각을 해보니 220만 곱하기 1-0.3이에요. 한번 해보시게요. 계산기로. 154만 원 나오시나요? 154만 원. 네, 그러면 154만 원 나와요. 그러면 감가를 해놓고 보니까 얘하고 둘이 또 비교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커요? 200. 그래서 세 번째 손해액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자, 보시면 납은 봐보세요. 납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원칙은 산출된 피해액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그게 이제 1번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다만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는 감가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2번입니다. 여기 2번. 그 다음에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얼마예요? 이게 3번입니다. 3번인데 감가 후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미만인 경우. 자, 감가 후 피해액이 154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죠, 지금. 그런 경우는 보험가액이 얼마를 손해액으로 한다? 20%를 손해액으로 한다. 1번, 2번, 3번입니다. 1번, 2번, 3번. 필기를 하셔도 좋고요.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외우셔서 가장 좋은 방법은 외워놓고 댁에 가서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거. 시뮬레이션 다시 한번 돌려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 되셨으면, 자, 오른쪽에 보시면, 물론 이제 인사람들 미보상비를 조사합니다. 자, 409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죠? 예, 그 표를 보시면 연금별 기준 수확량입니다. 얘가 뭘로 보시면 되냐면, 얘는 지금 제곱미터당 수확량이거든요. 얘를 다른 품목으로 보시면 평년 수확량을 생각하시면 돼요. 평년 수확량이라고 그냥. 평년 수확량과 거의 같은 의미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아까 구한 수확량을 빼버리시면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신 괄호하고 어떻게 되냐면 가입 당시 연금 기준이라는 말 보이시나요? 괄호를 하나 빼먹었네요, 지금이. 그러죠? 그냥 저도 그냥 볼 때는 뭐 없다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어떤 의미냐면요, 얘가 2년금부터 우리가 인사하면 2년금부터 5년금까지만 가입할 수 있죠. 물론 6년금은 예외로 보시고요. 예외로 보시고. 6년근은 이제 나중에 이제 5년근 적용시킵니다. 나중에 이따. 뭔 말이냐면 가입할 때 2년근을 수확할 때 무게입니다. 얘가. 가입은 몇 년근? 2년근인데 2년근을 수확할 때 무게니까 수확하면 몇 년이 돼버려요? 3년이 돼버리죠. 예. 이해되셨어? 무슨 말인지? 가입은 2년인데 이가 수확할 때 무게가 몇 년? 이 무게가 된다고. 가입을 할 때 3년인데 수확할 때 무게가 저기 되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만약에 그러니까 일과목의 보험기간에 보시면 일형을 보시면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4월 30일 날 끝나잖아요. 그럼 이때 2년근 가입했어요. 그럼 이제 3년근이 되잖아요. 지금 중간에 3년근으로 바뀌겠죠. 수학 언제 하면 이때 한다고요. 수학은 이때. 그러면 2년근 무게 그대로 적용시키면 수학할 때 무게가 달라지잖아요. 얘가 안 맞잖아요. 그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3년일 때 수학할 때 무게를 갖다가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왜 6년근은 없어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6년근은 5년근이 지금 6년근이 되는 겁니다. 그 의미만 찾아보시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나머지 이제 보험금에 대한 거는 저랑 계산 문제 푸시면서 하시게요. 5월달, 6월달에 계산 문제 푸시면서 하시면 되고.